네, 철강주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 선방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포스코 실적 나름 무난했다 이런 평가고요. 오늘도 발표된 현대제철도 실적 발표 이후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이투자증권 박민진 선임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제철 오늘 주가 흐름 좋습니다. 그 배경 어디서 찾으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이 그동안 낮아져 있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해 말 합병한 내년 사업부 이익 반영으로 이제 매출은 전분기 대비 증가를 했고요. 다만 이제 봉연강 부문 수익성 악화로 이익은 오히려 전분기 대비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 이를 주가가 이제 충분히 반영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실적 워낙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이 정도 시장이 좀 호조세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아무래도 이제 봉연강 성수기 진입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출하량 회복되면서 이제 고정비 감소하고 제철 부분 역시 이제 투입 단가가 톤당 2만 원 가량 이제는 하락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 이익 개선세가 이제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역시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철강주 그동안 사실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잠깐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나 이런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또 좀 주춤했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런 상승세가. 아무래도 이제는 가장 주가에 강력한 트리거가 될 만한 가격 모멘텀이 지금 당분간 나와주지 않는다라는 데에서 네. 이게 이제는 추세 반등이라고 좀 보기엔 아직 좀 이른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이제 낮아진 주가 레벨에서 2분기까지 이익 개선세가 이제 지속된다라는 게 이제 단기 모멘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이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2분기 이후에 좀 추세적인 개선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반등은 추세적인 반등이 되기는 좀 어렵고 2분기 실적까지 잘 나와준다면 그때까지는 좀 괜찮은 흐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대제철 항상 또 발목을 잡는 게 자동차용 강판 가격 인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2분기부터 현대 기아차는 자동차 강판 가격 인하분이 이제 본격 반영되기 때문에 이 개선폭을 다소 이제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이제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 하반기 이익의 어떤 추세 반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 현대 기아차는 자동차 강판 가격이 다시 좀 인상이 되어야 되고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재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불확실한 면은 분명히 있지만 기회 요인이 이제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연구원님께서 그 비철금속 업종도 이렇게 담당을 하시잖아요. 네. 네. 고려아연 오늘도 흐름 좋더라고요. 어떻게 상승세 원인 어디서 보십니까? 일단은 1분기 실적이 환율이 안정적이었고 은가격 약세를 이제 아연 가격 강세가 상쇄해 줌으로써 이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좀 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워낙에 지금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낮아져 있는 주가 수준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매력적인 수준으로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귀금속 가격 조정세나 환율 하락 같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우호적인 상황이 아닌 거는 맞지만 15년 말에 완공 예정인 제2비철단지 등 중장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양적 성장성이 이제 주가에 강력한 어떤 하반 경직성을 제공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하셨듯이 금속 가격이 이제 앞으로도 약세일 것이다. 또 원화 강세로 당분간 실적 모멘텀 부재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네네.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데 연구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역시 이제는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익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계속 좀 담아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철강주가 원래 사이클이 굉장히 이렇게 길다고 들었습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들었는데 비철금속도 비슷한 건가요?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기금속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비철금속 수요도 이제 중국 쪽에서 지금 좌우하는 면이 좀 크기 때문에 네. 사실 중국 경기에 굉장히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단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네. 뭐 지금 일단은 뭐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 올해 아연이나 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이 좀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상황인 반면에 뭐 전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과 공급이 더 늘어나는 양상이 좀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제 개별 어떤 그 제품별로도 그런 어떤 수급 사이클이 좀 다른 그런 좀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철강주, 뭐, 한때 굉장히 핫했었는데 요즘 약간 찬밥 신세가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철강주 내에 뭐 어떤 걸 좀 주목해야 되는지 관심 종목 좀 짚어주시고요. 앞으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투입 단가가 계속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마진 스프레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 중국 매크로 환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초를 바닥으로 개선주 좀 보이고 있어서 국내 철강주 주가는 이미 바닥을 확인하고 나왔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좌우할 제품 가격 모멘텀이 이제 2분기 이내에는 좀 부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직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는 2분기에 투입 원가 하락으로 이제 이익 모멘텀이 뚜렷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제 포스코 그리고 이제 방산 부분 이익까지 대비해서 이제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풍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박민진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 LG U+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1,132억 원, 전년 대비해서 8.1% 감소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룸 살펴보시고요. 낭중지추 스몰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